공화당 하원 총회의장에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의장직에서 쫓겨난 지 22일 만이죠. 48시간도 채 안 된 이틀 만에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134대 46.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칩 로이라는 후보인데요. 이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인데 칩 로이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후보로 추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뭐 로이 의원도 괜찮겠지만 하지만은 스테파닉 의원이 될 거라고 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스테파닉 의원이 오늘 압도적으로 134대 46이면은 뭐 거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결과가 딱 나오고 난 뒤에 곧바로 성명을 또 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의 크고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한다. 하원 공화당은 단결됐고 마가 운동은 강하다. 마가라는 것은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운동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 운동에 지지하는 마가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지지하고 따르는 의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한다. 이런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스테파닉 의원은 지금 이제 뉴욕주에서 지난 2014년에 선출이 돼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하원 의원을 했고요. 초기에는 좀 중도파로 구분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그 시점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탄핵이 이야기가 됐을 때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나이가 36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젊은 인재인데 일단은 오늘 그 당선이 된 다음에 본인이 밝힌 이야기들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딱 한 번의 임기만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2년만 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스스로가 공화당에서 가장 높은 여성 의원이 된 것인데 그걸 이제 자기는 한 번만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 그건 저희가 좀 인상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노동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맡고 싶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의장직에서 물러나면 나중에 교육노동위원회 쪽에서 공화당 대표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쪽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노동 문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쪽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텀 리밋이라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 워싱턴 정가에만 들어가면 온갖 그 화려한 로비스트들의 로비를 받으면서 자칫 유혹에 이제 빠지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의원직을 반복하면서 이 연방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로비스트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결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또 약점도 잡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워싱턴의 스왑프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나는 어차피 어느 정도 이상은 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임기를 정함으로써 본인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 일에 전념하겠다. 일 자체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텀 리밋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스테파닉 의원이 어린 나이에 공화당에서 가장 높은 여성 의원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만하지 않고 자기는 임기 한 번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또 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라는 급진적인 사회민주당의 아젠다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싸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극좌파 급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일자리는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도대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처해 있는 것이고
주가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기미를 계속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불안하고 자금 시장도 지금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조금만 더 이 일이 진행이 돼서 미래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초읽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8년, 2009년 요때 이후에 보통 10년 주기로 오는 경기 침체가 있다. 10년 주기로 오는 경기 침체가 이야기됐던 타이밍이 바로 2018년, 2019년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때 뭔가 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안정적으로 경제가 잘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좀 휘청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구조가 잘못돼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예외적이었다. 그리고 또 팬데믹을 겪고 있는 작년 2020년 중에도 3월 달에만, 이제 봉쇄령이 내려졌었던 3월 달에만 급격하게 떨어졌지, 그 이후로는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는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들어선 이후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자꾸 끼고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많은 돈을 시중에 푸는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시장까지 지금 해치고 있고, 여기에 각종 해킹 사태들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시장까지 불안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노동시장의 영향도 같이 겹치면서 물가가 오르는, 자재비가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가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일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이제 이중고, 삼중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야 되느냐, 아주 분명하게 스테파닉 의원은 첫날부터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국민 복직, 다 일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교 재개교,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예. 에너지 자립 촉진.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에너지가 뭐 독립이 아닌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에너지 자립을 다시 촉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국경 확보. 지금 국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뭐 4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주자들이, 불법 이주자들이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태이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국가 안보 강화. 지금 걸핏하면은 사이버 해킹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 강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헌법 수호. 지금 수정헌법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 2조,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공격은 저희가 취소 문화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공격은 지금 총기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얘기하고 있죠. 수정헌법 14조, 8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거법을 연방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연방 선거법으로 하려고 하는 선거법 개정안, 연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좀 수호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헌법이 개정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미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의 삶도 덩달아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것들 좀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겠다. 스테파닉은 굉장히 똑똑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칠애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직접 스트레이트를 날릴 것이다. 뭐 잽 같은 거 날릴 사람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바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릴 사람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을 때 스테파닉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공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국민들과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소통을 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거기에는 국민들도 대상이 되지만 더 많은 국민들한테 본격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체들 가리지 않고 언론들과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라,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이런 이제 주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 매체는
이런 뭐 TV라든가 이런 기존의 주류 미디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파 매체도 좋고 좌파 매체도 좋고 심지어는 인터넷 매체들까지도 다 모든 매체들을 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폭을 더 넓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 통일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 상대방이었던 이제 스테파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스티브 스틸리스 그 원내 총무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스테파니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 떠밀려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나오게 된 칩 로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차피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체념한 상태였었다.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안 될 거라는 거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강력한 연합 메시지를 갖는 것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이 다 통일돼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공화당이 어떻게 단결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 의원도 상당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46표라는 반대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 의원을 찍어주긴 했는데 그 46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또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은 스테파니 의원이 그동안에 그 투표를 해왔던 기록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뉴욕주 출신이어서 그런지 완전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중도 입장에서 투표를 한 그런 것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선언했던 2019년 이후로는 모습이 판연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모습하고 좀 다르니까 예전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혹시 좌파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니? 옛날에 기록 봐라. 저 스테파닉은 애매모호한 사람이었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